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께서 오전을 이어서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맛있게 식사하셨지요? 네, 또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죄송합니다. 저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은주 집사님, 네, 성은미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직분을 잘 모르겠어서, 네, 얼굴이 막 익숙하신 우리,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번에는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자, 요 내용은 따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 CBUP를 하시게 되면 이런 책자들을 또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저랑 인큐베이팅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잠시만요.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인큐베이팅에 대한 궁극적으로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되냐요? 라고 이제 질문이 하시면 처음에는 CBUP를 통해서 저희 IM 선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교육 선교가 어떤 내용인지, 또 실질적으로 학교의 기능이 있는 이 사역을 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이론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이론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이 컨텐츠들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현장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론만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현장은 내가 처음 세워. 그런데 아무것도 현장 안에서 이제 제대로 사실 이것이 발현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전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현장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갖기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첫 번째 하나, 현장을 배우고 습득하고 내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들마다 사실상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꼭 반드시 모든 공동체가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모든 일정에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큐베이팅 오셨을 때 꼭 3개월을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한 달만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일정표를 받아서 일정표대로 돌리면 되는 사역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정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일정 안에 일정 밖에 학생과의 관계, 사역자들과의 관계, 학생과 우리 사역자들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의 문제라던가 또 거기서 캐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멀과 뭐 인포멀, 넌포멀 교육들이 이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치만큼밖에 못 보는 거고요. 2달이면 2달치를 경험하는 거고 3개월이면 3개월치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초창기에 한 달 딱 세웠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바들이 비슷하고 3개월, 6개월 가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또 문제들, 다뤄야 될 것들, 또 갖춰야 될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지고 세팅된 현장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시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 그냥 일정표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이 리니젠 공동체의 일원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들 또 해주셨지만 사역자분은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게 좋지만 그것이 정 안 되면 정말 학생 리더로 같이 세워서 갈 수 있는 친구들 들어온다면 같은 스피릿 안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나누고 또 우리 현장으로 갔을 때 그 펼쳐지는 상황과 그게 완전히 경험되지 않은 친구들과 그 현장을 꾸려가는 거는 또 정말 쉽지 않은 또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린제 공동체를 이 안에 아이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동체의 또 영향과 또 만약에 이제 또 우리는 소수밖에 없는데 인큐베이팅을 들어왔을 때 또 인원이 많은 공동체에서 인큐베이팅을 했을 때 또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영향과 자극 안에서 있다 가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리고 물론 사역자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일정표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고 있는 그 목적, 본질, 취지 이런 것들을 상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시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바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교회가 교회를, 공동체가 공동체를,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스쿨이 기초가 되어서 생활학습 전반 영역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그것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양성하는 과정.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학생만 들어오면 되지가 아니라 교육자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도 우리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성하지만 그들을 양성하고 양육해내는 저희가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선교사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훈련의 영역에 있어서 나를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생활, 학습, 선교의 영역 안에서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컨텐츠만 들고 가면 나름대로 일정을 부사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현장을 경험하고 또 가서 그 현장을 고스란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컨텐츠와 이 현장의 활동들이 같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역 교회와 공동체에서 잘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학교 지원센터, 나그리스도인, 트리플스쿨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적으로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아니면 우리 교사가 되시는 교육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외에 이 밖에 신앙적인 훈련들은 뭐가 있냐면 아침에 모여서 아침 예배와 토라를 한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아침조회 시간이 있겠고요. 그리고 트리플스쿨 수업과 독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식구 다니엘 기도 그리고 예배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C 공동체 영성에 관한 컨텐츠들이 지금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습득하시고 현장에서 또 보셔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이것들을 이제 풀어내게 되실 텐데 언제냐면 가치관 점호 시간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작전이라고 해서 바울과 디모데에서 멘토와 멘티가 이제 연결이 돼서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1인 1력이라고 공동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의 일들에는 의미가 다 부여가 됩니다. 내가 화장실 쓰레기 하나 비우는 것 자체도 사역이 될 수 있고 맡겨진 역할과 임무가 돼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냥 일을 과업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영성 훈련의 함양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그 시간 자체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시간, 비전을 나눠주는 시간, 사역을 나누는 시간으로 영혼들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또 패밀리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학습적인 부분도 아까 워싱턴 굉장히 문의가 많으셨죠. 지금도 아마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과 서류와 중간중간 뭘 준비해야 되는지 등은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고 미임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본인의 현장에서 개인의 교회 현장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을 다 경험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인큐베이팅 센터를 가게 되시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고비 캠프, 한다사 예수복제소 경험하고 나중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캠프들을 여는 것을 소망하며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기반이 된 핵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리뉴젠 공동체입니다. 이런 리뉴젠 공동체에 가셔서 그만큼 답습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 인큐베이팅 조건이 근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적으로 저희 이제 선교에 많이 문의를 주시고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보시면서 영상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현장에 컨퍼런스를 참여하신다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WCS 입학을 진행하고 있거나 입학한 공동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나중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꼭 WCS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제 종전에는 이렇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아베카를 하는 것은 가능하냐라고 물으셨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공동체 중에도 아베카와 워싱턴을 이제 병행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이제 학습 도구가 나올 거라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CBUP를 등록한 공동체를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보시고 나서는 반드시 CBUP를 등록하셔서 이제 이것들을 그래도 8주 정도는 진행을 하신 상태에서 인큐베이팅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CBUP가 아무래도 기준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8주 정도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역자가 혼자 있다면 사역자만, 아니면 학생들이 같이 있다면 같이 우리 본부나 아니면 인큐베이팅 센터로 지정된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밑에 깃발이 표시된 데가 있죠. 본부는 여기 있는데 위에서부터 파주 하기오스라던가 광교 더리즌, 용인 엘베델, 양산, 경산, 진주, 브릿지, 순천, 세로이, 부산, 토부 한 10군데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분이 반드시 동행하시는 거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신청한 공동체 인원이 10명 이상의 경우에는 식당 봉사자분이 반드시 함께 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봉사자분 안 계시다면 우리 자원하신 선생님들께서 또 직접 봉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가시되 한 달에서 세 달을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지만 안 되면 한 달 이렇게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 계신 동안에 주말에는 아무래도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 보니까 교회를 가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남아 계시다 할 경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충분한 이야기와 또 공문에 이런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주말 사역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가면 무엇을 배우게 될까,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홀리트리니티 시스템 교육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이 녹여나진 하루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지는 거, 사실 이제 처음 갔을 때 나도 선생님도 미숙한데 얘도 잘 몰라. 오히려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줌이나 이제 인터넷 다루는 게 더 익숙하고 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것을 시작한 본부나 아니면 공동체 팀에 가셔가지고 줌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또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죠. 부모님보다 선생님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또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훈련받았던 해당 공동체의 또또 및 또 상또 리더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래를 세우는 또래, 또 상담해주는 또래, 또 예수님께 미친 또래를 이제 보다 보니 만나다 보니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부럽고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에 하나의 이제 열정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인큐베이팅을 와서 이런 좋고 선한 영향력들을 받고 우리 공동체로 갔을 때 또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큐베이팅을 오게 되는 거고요. 왔을 때의 일정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주차, 2주차, 3주, 4주차에 받는 훈련들이 다 조금씩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을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일정은 근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조회라던가 이 트리플 스쿨 수업이라던가 가치관 점호, 청소, 공동체 점호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일정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녹아져 있어야지 이것이 리뉴진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사 훈련입니다. 사실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없다면 어떻게 학교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큐베이팅에서 중요한 게 우리 교사분들의 훈련인데요. 자, 오셔서 이미 샘플링 되어 있어 잘 접목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3개월을 머무실 때 한 두 군데 정도도 인큐베이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어떤 팀들은 한 달은 우리 본부에 있고 나머지 두 달은 이제 뭐 용인이나 이쪽으로 광교나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또 인큐베이팅을 또 이어가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항상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시각은 이겁니다. 당연히 부족한 것과 문제점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지도자라면, 내가 이 공동체를 맡고 있는 디렉터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이 일들을 결정해서 책임지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또 선견 지명을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보셨을 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구경꾼으로 탐방하는 사람으로 인큐베이팅을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자,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처음에는 참 그렇잖아요. 뭐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고 뭔가 막 엄청 시끄럽고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막 빡빡하게 막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대체 뭐야 이게 한번 잘하나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막상 들어오시면 왜 이 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 교육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열혈을 내서 땀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목적과 본질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하고 계신 이 팀워크들이 소통하시면서 함께 영혼을 살리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인데요. 1년에 이런 훈련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1개월짜리지만 우리 학생 역할 체험, 뭐 실습 교육 간사로서 그리고 교육 선교사로서 그리고 디렉터 선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점차적으로 주차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것들이 한 일정 그리고 한 달 일정 안에 사실은 한 공동체를 운영할 때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학생들을 대면하는 일, 행정적인 일,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소통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교사로서 어떤 시각으로 공동체를 또 학생을 또 학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의 사항들을 또 배우고 나누고 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슷한 일정입니다. 인큐베이팅 실습 하루 일정표, 기숙형이죠, 기숙형. 잠을 자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똑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아침 조회를 통해서 비전을 상기하고 리뉴젠 공동체의 비전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 해당 공동체가 가진 그 비전이 아침마다 선포가 됩니다. 특별히 선교 영역에 대한 외침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식후 기도, 저희는 단위의 기도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저희는 학습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스쿨에 대한 복습과 예습, SBL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트리플 스쿨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패밀리 미팅 겸 해서 이제 그때도 반드시 메시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같이 소화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네, 교사분들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워싱턴 스쿨을 우리 필리핀 현지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지만 그 기타 챙겨야 될 서류와 여러 가지 뒤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오하시고 그러나 어려워하지 마실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인큐베이팅에 있는 팀워크들이 같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인큐베이팅을 들어오셔서 워싱턴을 거기서 같이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입학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수업 연결하는 거, 워싱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그냥 이제 저희가 아까도 보여주신 것처럼 창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공동체 창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형태가 있냐면 인큐베이팅을 오셨잖아요.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받으신 사역자분들이 우리 해당 그 워싱턴과의 소통창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나 혼자선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처리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어떻게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단어 암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해보셨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로 및 입시 관련해서도 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는 기간 중에 아니면 전에 CBUP를 통해서나 계속해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인큐베이팅을 하시는 기간 안에 섭렵을 하시고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교사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큐베이팅 교사 메시지 훈련과 과제.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BUP를 그래서 인큐베이팅 하시기 전에 다 끝내놓으셔야지 이런 것들을 또 현장과 더불어서 이론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갈 텐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로 또 공동체로 돌아갈 이제 돌아가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공동체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공동체가 따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 이제 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과 함께 동참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이 되겠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저만 웃고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끝나요? 네. 자. 네. 그런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60대도 다음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가지만 우리가 영혼의 추수는 모든 세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아까도 나왔던 그 통계처럼 불씨가 꺼져버린 이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 세대를 향해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공동체마다 보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큐베이팅 다녀오는 팀과의 정기적인 만남. 그래야 계속해서 협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큐베이팅을 다녀온 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또 실무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그 팀워크를 맞춰가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 사역들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 시점이나 그 전에 우리 컨설팅 창이 생겨나요. 컨설팅 창이 생겨나면서 실질적인 일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큐베이팅을 시작하시면서 워싱턴을 하시게 되면 워싱턴 소통창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루트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갔다 오시면 피드백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봤어요. IM은 이렇게 하더라. 우리는 이거 하지 말고 우린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더 잘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목적과 방향을 거스르지 않은 안에서 또 아름답게 또 협력하고 또 더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갔다 오시면 보신 것들 또 그리고 아이들 안의 변화들 이런 것들로 많이 교회에 또 아이들을 보내실 부모님들과 많이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간을 준비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따로 한번 또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공간 준비는 이제 인큐베이팅을 오신 상태에서 교회에서 먼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어떻게 공동체의 이제 공간들을 준비해놨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과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 안에 리뉴젠 공동체가 무엇을 외치는 공동체인지 게시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눈에 보여야지 이제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또 입술로 선포가 되고 마음에도 품어지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아름답고 예쁜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네. 인큐베이팅 동안 매주 회의를 통해 교회에서 시작할 때 일정과 프로그램, 담당자를 세우고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딱 떨어져서 물론 모두 전체가 다 오면 너무 좋죠. 뭐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디렉터분도 같이 오시고 또 같이 이제 손발에서 사역하실 사역자분들 다 같이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을 또 넣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시고 시뮬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그 협약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바운더리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공동체에서는 목사님이 또 줄을 이루셔가지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정말 비전에 풀리하게 동참되셔서 목회자 세미나라던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며 공동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정말 이 IM 스피릿이 온전하게 흘러갔을 때 이 시스템들을 온전히 해냈을 때 어떤 현장에 열매들이 있는지 영혼의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층과 우리 디렉터분들 또 함께하는 사역자분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사역 설계도이고요.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부 인큐베이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식사비, 교육비, 이제 숙소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학생과 교육 선교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인큐베 보시면 근데 CBOP 수강자분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CBOP 수강자이신 분들과 아닌 분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제 CBOP를 무조건 시작하신 상태에서 인큐베이팅을 온다라는 가정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지원 가는 공동체는 아까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공교롭게 우리는 워싱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큐베이팅을 가시면서 워싱턴을 시작하시게 될 거라서 오전반에 워싱턴 있는 곳을 가게 되시면 아마 시작하시고 1년 반은 오전반으로 워싱턴이 운영이 되실 거고요. 오후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신다면 한 1년간은 오후반 일정으로 진행이 되실 거라서 지역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 워싱턴 여부라던가 아니면 또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확인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큐베이터 신청. 네, 신청은 사실상 가장 이제 연락이 보통은 본부로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께 많이 연락이 오시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인큐베이팅 센터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로 연락이 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인큐베이팅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이런 소통은 근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하신다라는 거는 사전에 저희 캠프를 경험하셨고 또 뭐 컨퍼런스를 초청하시거나 오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 창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이런 소통들에 혹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또 소통이 부재해가지고 또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디랑 연락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시작함과 더불어 저희는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또 갈 건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
인큐베이팅 하실 때 꼭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확인이 다 가능하시고요. 자,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IM 선교사이지만 날마다 배워가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인큐베이팅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트라이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건데, 트라이얼이라는 건 나중에도 이야기 들으시겠지만 공동체에 아이를 보낼 때 이제 한번 경험 삼아서 이 공동체가 적합한지 아닌지 그걸 시험 삼아서 2주간을 이제 경험한다라는 건데, 인큐베이팅 그런 게 아닙니다. 인큐베이팅을 이제 한 공동체에서 신청하실 때는 우리는 이 사역을 할 겁니다라는 가정, 시작한다라는 걸 도장을 찍으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